부탁드렸는데요.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을 이제 박사 졸업을 하는 양설민이고요. 저는 이제 김소영 교수님 지도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런 발표자인지 모르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러면 자칫 학계를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적당히 하지만 석사나 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석사, 박사 가릴 거 없이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도 다 어려우실 것 같고 특히나 STP 박사를 졸업하시려는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이 네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연구 방향, 누구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물론 나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가 자기 연구의 주제를 잡아야 되고 특히나 그리고 졸업 여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를 나왔는데 보통 이공계 대학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실험을 하고 그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팀의 규모가 작아지고요. 좀 개인적인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 대비 나오는 연구의 어떤 양이 한정적인 데다가 특히나 박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졸업 요건이라는 뜻은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명시된 거 있죠. SCI급 논문 한 편, 두 편 이상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생각보다 참 벽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닥을 좀 많이 꿈꿔왔던 입장에서 카이스트가 물론 우리 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대학교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해외 대학에 계신 분들과 작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나갈지도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엔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포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나중에 발표하실 적에 신유정 교수님께서도 포닥을 준비하셨고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보면은 저도 나중 후배들에게 장학금이며 혹은 어떻게 교수를 컨택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STP 대학원이라는 게 융합적인 학문을 이제 지향하는 입장에서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분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저의 밥그릇을 잘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제 그거를 헤쳐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STP를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학문 분야의 언어로 어느 학문 분야의 체계로 내 주제를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설명을 할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최문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론터를 노년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학사일 수도 있고 인류학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 기반으로 STP, 과학기술 정책 혹은 과학기술은 어떻게 해야 연구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을 했습니다. 현실적이었던 거는 내가 어떤 논문을 제일 많이 읽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저널을 많이 찾아서 다 각자의 필드의 디서플린에서 이제 좋은 저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널들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내가 여기에 발붙이고 설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이거에 좀 관심이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리서치 폴리시 그런 계열의 논문들을 많이 결국에 제 논문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나중에 저널 목록에 비율이 나오잖아요. 어느 저널을 많이 읽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로 내가 이런 디서플린에 좀 속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학번 화학과 여기 들어왔는데 심지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몇 년을 여기서 지금 공부학번은 조금 빼버렸고
네, 석사 입학을 14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석사 졸업과 동시에 박사 입학을 했는데 그때 STP 수업도 물론 들었지만 좀 탁과 수업도 궁금해서 찾았던 것들 중에 뭐 경영학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직행동론 뭐 이런 수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어떻게 갖춰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됐을 때 뭐 이런 지식이 혹은 이런 연구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다. 뭐 창의성이 더 발현될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그 당시에 읽었던 논문에 주로 된 방법론들이 설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문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석사 때 논문을 여기 카이스트 연구실 사람들 데리고 뭐 300명 가량의 사람들을 데리고 설문조사하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이 주제만 갖고 하다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뭐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딴 데도 눈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아닌 좀 객체화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논문이나 특허처럼 그러니까 성과를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어 논문이 뭐 사람이 몇 명일 때 혹은 논문에 들어간 펀딩의 뭐 금액이 어떻게 될 때 아니면은 이 논문을 쓰기 위해 모인 기관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될 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게 되는지. 근데 이때 되다 보니까 논문 개수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 논문이 쏟아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데이터베이스를 긁어보면 뭐 300만 건, 500만 건, 뭐 그렇게 뭐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좀 방법론 공부를 좀 계속 했고 그때 네트워크나 인베딩 뭐 이런 방법론으로 요즘에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라는 그런 분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졸업 요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 논문을 제가 어떻게 해서 논문 2편을 시킨 했는데 저도 빨리 쓰고 싶어서 빨리 써서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로 한 2년 정도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이제 다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리비전을 시작을 했고 다행히 리비전 한 번 만에 게재가 돼서 이게 졸업 요건을 채운 논문이 됐고 약간 숨통이 튀어가지고 제 다른 박사 챕터를 가지고 논문을 투고했고 근데 심지어 이거 보면은 이게 1년 반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복불복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내가 논문을 제출하면은 빨리 해주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의 논문 2편은 한 편은 아까 연구실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뭐 남녀 성비 혹은 출신, 국적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계산한 다양성과 설문으로 응답한 내가 이 연구실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생산하고 있지 약간 이런 자기 평가를 토대로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한 논문이고 여기에 베이스가 된 학문은 조직행동론과 설문 위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한 1년 반 정도 걸린 논문은 아까 논문을 이제 그 펀메드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오고 그 다음에 그 논문에 부여된 주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해당 논문의 뭐 사이테이션 혹은 뭐 혁신성이라 부르는 새로운 지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관계도 조사해보고 논문에 들어간 펀딩의 그 주체들을 누군지 보고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본 연구예요. 그래서 과학 계량학이라고 하는 바탕으로 이 두 개의 논문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포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 돈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고 혹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독립된 연구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데 먼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지원했던 거는 3개였는데 3개 다 떨어졌어요. 먼저 국외연수, 이건 연구재단에서 주는 국외연수 박사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이게 2월에 지원을 하는데 실적이 3건 이내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이 3건의 실적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아까 그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논문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원조차 못 해보고 넘어갔고요. 풀브라이트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도 포닥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열어요. 이제 9월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건 좀 에세이를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와 그다음에 추천서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정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기회가 높은 장학금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인터뷰까지는 봤는데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펑 펠로우십이라는 거는 글로벌 펠로우십인데 이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펠로우십이고 이거는 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1월에 지원하는데 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교수도 컨택해야지. 그러니까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또 한 해를 휴학을 하고 그래도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때 프리닥을 다녀온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쭉 하다가 이 프리닥 갔다 왔던 아이템이 연구의 내용이 더 깊어지면서 프리닥을 다녀온 이 슈퍼바이저가 윤혜진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과 함께 더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슈퍼바이저로 삼아서 이번에 포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두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논문을 최대한 빨리 쓰고 최대한 빨리 투고하십시오. 진짜 그럴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비단 뭐 STP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생들도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떤 안주하지 말고 다른 공간 혹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다른 기회를 좀 찾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